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장 선형대수 두 번째 강의는 행렬식, 영어로는 determinant라고 하는데, 행렬식과 크레머스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행렬 A가 있고, 어떤 행렬 A의 determinant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행렬의 determinant는 기호로는 DT, 요 앞에 약자를 쓴 DTA라고도 표시하고, 혹은 A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행렬의 determinant 혹은 행렬식은 정사각형 행렬에서 계산할 수 있는 스칼라 값입니다. 디터미넌트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스칼라량을 계산하는 건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가역적이다. 그래서 invertibility라고 하는데 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만 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때 가역적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V1과 V2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V1이라고 하는 벡터에 어떤 선형 변환, 그 행렬을 취해줘가지고 V2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게 0이 아니면 이 행렬은 거꾸로 V2에다가 역행렬을 곱해주면 V1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특징은 부피 스케일링을 나타내준다. 예를 들면 디터미넌트의 행렬이 면적이나 부피를 변환하는 스케일 팩터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선형대수 첫 시간에 선형대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그 행렬로 나타내주는 행렬이라고 하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의 대표적인 변환 그 형태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XY 평면상의 임의 점을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그 행렬이라고 하는 선형 변환을 통해서 다른 점으로 옮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점, 예를 들면 이 정사각형의 모든 점을 다 이러한 변환을 취해주면 이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평행사변형은 특정한 어떠한 행렬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때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이러한 면적의 변환을 나타내죠. 2차원 평면상에서는 면적의 변환 혹은 뭐 3차원인 경우는 부피죠. 부피의 변환을 나타내주는 스케일 팩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것은 그러한 2차원의 면적이나 3차원 부피를 변환하는 스케일 팩터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제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행렬식에서 가장 작은 행렬은 2x2 매트릭스인데 2x2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AB 그 행렬의 요소가 A, B, C, D로 4개로 이루어진 그러한 행렬이 있을 때 요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라. 그럼 디터미넌트는 기호로는 DTA 혹은 A, B, C, D의 절대값을 나타내주고 그걸 계산하는 거는 이 대각선 AD를 곱해서 BC를 빼준 게 바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x2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행렬은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뭐 3x3, 4x4, 그 다음에 100x100 행렬은 이제 점점 커질 수 있는데 점점 커지는 행렬에서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이놈을 결국은 2x2로 줄여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삼행삼렬에서 MIJ라고 하는 그 기호를 쓰고 이 MIJ라고 하는 건 뭐냐면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제거한 부분 행렬을 MIJ 이렇게 나타내는데 제가 이 행렬 중에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제거해주면 남는 행렬이 M1,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행삼렬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제거했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1승 1에 1
그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더해. 1은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는 두 번째 열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 그 다음에 그 제거했을 때 그 부분 A12를 곱하고 그 다음에 M12를 곱해준다. 이때 M12는 뭐냐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제거한 나머지 행렬. 그게 이제 A21, A31, A23, A33. 그래서 M12는 3행 3열의 부분 행렬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놈을 제거했을 때 나타내주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determinant A, 요 3행 3열의 determinant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요놈을 먼저 요 A11을 제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 1 더하기 1승 곱하기 A11에 M11 이게 하셨나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거한 요 A11을 바깥으로 빼낼 때 요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거할 때 방법은 마이너스 1에 1은 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은 열, 승 곱하기 A11에 M11. 그 다음에 요 A12를 포함하는 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죠. 요 놈은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 하고 A12 곱하기 M12. 그 다음에 요 놈을 제거하면은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잖아요. 그건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승에 A113 times M1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때 M11은 뭐라고 했죠? M11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거한 나머지 행렬, 부분 행렬이 A22, A23, A32, A33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은 플러스 1이니까 제가 이제 플러스 1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M12는 어떻게 되는 거죠? M12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 행렬 A21, A23, A31, A33 이렇게 되고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 마이너스 1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13는 뭐냐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 행렬 그게 A21, A22, A31, A3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 4승은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3행 3열의 디터미넌트는 이 부분 행렬을 써주면 우리가 2행 2열의 디터미넌트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2행 2열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선으로 곱하고 빼주는 거. 그래서 얘는 A11 곱하기 괄호 치고 A22, A33 빼기 A23, A3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A12, A21 곱하기 A33 빼기 A23 곱하기 A31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고 A13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A13 곱하기 A21, A32, A22, A3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3행 3열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4행 4열, 5행 5열, 뭐 6행, 100행 100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정사각형 행렬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 행렬을 통해서 계속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 by n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라.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 행을 이제 줄여주고 계속 줄여주면서 가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거를 갖다가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j 승 곱하기 a의 1j times a의 1j 그래서 모든 j를 1에서부터 n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n by n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렇게 쭉 가다가 1 더하기 n까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줄여주면 되고 이때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j times m의 1j를 우리가 a1j의 여인수다 혹은 영어로는 이제 코팩터다 이렇게 나타내준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가장 제너럴식은 여기 1을 제가 다 i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 i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이제 임의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대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행을 먼저 지워주는 그 다음에 또 삼행삼렬하면 또 첫 번째 행을 지워주고 그 경우는 이제 요 놈이 1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제너럴식은 이 놈을 이제 i로 바꿔주면 그게 가장 제너럴식이 되는데 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항상 행렬의 첫 번째 행을 지워주는 거에 대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그냥 특별히 제가 1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행삼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삼행삼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이제 이렇게 주어진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놈은 이제 1, 마이너스 5, 2 요 놈을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첫 번째 1행 1열에 해당되는 A11에 해당되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A12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5고 A13에 해당되는 게 2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얘는 요 놈은 항상 1이 되고 A11에 해당되는 게 1, 그 다음에 1행 1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행렬이 3, 4, 2로 그 다음에 1행 2열 마이너스 5를 제거 1행 2열을 제거한 부분 행렬이 7, 4, 2, 5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은 7, 4, 2, 5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의 3승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놈도 이제 플러스가 되고 1, 3의 개념은 1행 3열을 제거해 주는 거니까 걔는 마이너스 1의 4승 곱하기 1, 3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가 2, 그 다음에 그 1행 3열을 제거한 나머지가 7, 3, 2,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행 3열을 2행 2열로 줄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죠. 얘는 1 곱하기 3 곱하기 5 빼기 4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니까 플러스 5에 이제 마이너스 5 플러스 5에 7, 5, 35 7 곱하기 5 빼기 4 곱하기 2 더하기 2에 7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3 요거 계산해주면 다 합치면 이제 148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삼행삼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코팩터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번째 1행 2열은 항상 이게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이 놈만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놈만 부호가 바뀌고 양 끝은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놈을 마이너스 그 두 번째 행 A12의 요 놈을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요 놈을 그냥 플러스 그냥 A12 이게 다 플러스니까 A11에 M1 A12에 M12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싶으면 요 놈은 지금 플러스로 바꿔주고 요 놈 이 7425의 행을 순서를 바꿔주면 7425의 행을 4571로 요 행을 바꿔주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을 바꿔주게 되면 거기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행을 1행하고 2행 요 1행 행과 그 행의 순서를 바꿔주면 이제 부호가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레머스 룰이라고 하는 건 n개의 개수를 갖는 n개의 선형방정식의 고유해를 찾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을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으로 쓰이는 게 이제 크레머스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x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x1, x2, x3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벡터는 b1, b2, b3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a는 그 삼행삼렬 그래서 이제 9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AX를 해서 B가 되는 경우에 이 X1, X2, X3를 찾아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거의 해 X1, X2, X3는 마치 XY, Z 3차 연립방정식에서의 해 XY, Z를 찾아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를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놈이 0이 아닌 경우에는 x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i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때 ai는 어떤 행렬이냐면 ai라고 하는 행렬은 a라고 하는 행렬에서 i번째 열 그러니까
이게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i번째 열을 이 b라고 하는 벡터로 대체한 행렬을 ai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이 문제의 경우에 x1을 계산하기 위해서 a1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a1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열을 b라고 하는 벡터로 대체해 준 게 a1입니다. 그래서 a1은 첫 번째 열을 b라고 하는 벡터로 대체해 준 게 a1이고 a2가 되면 a2는 두 번째 열을 b라고 하는 벡터로 대체해 주고 a3는 세 번째 열을 b라고 하는 벡터로 대체해 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ai의 의미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2차 연립 방정식 그걸 우리가 풀 때 이러한 연립 방정식의 해 xy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문제는 어떻게 계산하죠? 요 놈이 이제 행렬로 나타내주면 a는 2, 3, 4, 1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벡터는 xy b에 해당되는 게 5하고 11입니다. 그렇죠? 요 놈을 이제 행렬식으로 나타내주면 ax는 b에서 이렇게 행렬식으로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x를 구하려면 먼저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 먼저 계산해 주면 돼요. 이 행렬의 a라고 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2 곱하기 2 빼기 12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행렬의 x에 해당되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a1 첫 번째 열을 요 b라는 벡터로 대체해 준 게 a1이라고 했죠. 그래서 A1은 요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그 벡터 B로 대체해 준 거다. 그래서 얘는 5, 3, 11, 1. 그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주면 5 빼기 33에서 마이너스 28이 되고 Y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Y는 두 번째 열, 이게 X2에 해당되는 거죠. 이 행렬의 두 번째 열을 B라고 하는 벡터로 대체해 준 게 A2가 되니까 그놈의 디터미넌트는 첫 번째는 그대로 2사로 가고 3일 자리에 5하고 1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주면 22 빼기 20 그래서 2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x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x는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1 요 놈의 디터미넌트 분의 요 디터미넌트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28이 되니까 x는 5분의 14가 되고 y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y는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분의 1 우리가 이 2차 연립 방정식을 선형돼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우스 제거법,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으로 풀었는데 가우스 제거법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크레머스 룰이 훨씬 더 간단하게 솔루션을 계산해 줄 수가 있죠. 2차 연립 방정식을 풀 때 xy의 해를 계산할 때 가우스 소거법이 더 편리하냐 크레머스 룰이 편리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크레머스 룰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레머스 룰을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를 그 연립 방정식의 해 n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계산을 할 때는 크레머스 룰이 굉장히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 이제 벡터에 대해서 다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벡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